자, 마지막 시간 시작해요. 시의 표현에서 비유입니다. 비유는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비유가 있는 거야. 첫째, 마치, 처럼, 듯이, 뭐뭐인양.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그지? 지가 마치 마왕인 듯이 뭐 이렇게 마치처럼 듯이 인양이 있으면 지규입니다. 같은 비유의 일종이다 보니까 유가 동일하죠. 그지? 유사성을 바탕으로, 유사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비유할 수 있으니까. 그지? 유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유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자가 들어가요. 자, 그 다음 A는 B다. 그치? 대표적으로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태양이다. 그치? A는 B다. 원관념은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은유라고 하죠. 은유. 역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죠.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아. 그래서 유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정도 근거로 접근하면 돼요. 세 번째, 분명 어떤 대상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얘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얘는 유자가 안 들어가. 얘는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이라고 하고, 요거랑 좀 유사한 게 있는데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닌데 실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움직이는 생명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아닌데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그지? 이것을 우리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역시 유자가 들어가죠. 그지? 그래서 의인법과 화류법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죠. 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칠판이 나에게 환하게 미소를 띄운다. 그럼 미소를 띄우는 것은, 이 미소를 띄운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죠. 개나 돼지가 미소를 띄우진 않죠. 그지? 그래서 사람화된 거예요, 이게. 사람화된 거란 말, 의인화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게 화류법이 되면 저 칠판이 오늘따라 거친 숨을 몰아 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고 개나 돼지나 말도 할 수 있죠. 이건 화류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생명체의 특징과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을 먼저 판단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특징이 아니면 확률법이겠지. 생명체니까. 그 다음 요즘 가끔 나오더라. 요즘 단독으로 출제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최근에 약간 작은 어떤 속성 또는 사물의 부분, 뭐 사람도 될 수 있겠지. 사람의 어떤 한 부분, 그것을 드러내서 작은 속성이나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부분을, 실제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 분명히 사물의 속성만 제시했거든. 사물이나 사람의 일부분, 작은 부분만을 실제로 제시했지만, 그지?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드러냅니다. 사물이나 사람, 그치? 어떤 전체를 드러내는 방법.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드러내는 방법. 대유법이라고 하죠. 대유. 역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니까 유자가 들어가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산, 백두산. 실제로 뭐예요? 국토의 일부죠. 한라산과 백두산은 국토의 일부잖아. 그치? 하지만 실제로 드러내는 것은 뭐야? 실제로 드러내는 것은 국토 전체란 말이지. 한반도 전체를 암시하는 거. 그지? 이게 대유법이죠. 그지? 그 삼위인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나 아파 죽겠어. 편작이 열이 와도 내 병은 못 고쳐. 편작이 10명 와도, 열이 와도, 10명 와도 내 병은 못 고쳐. 절대로 내 병은 못 고쳐. 나는 입만 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병이라서 명의는 못 고쳐. 이 편작은 실제적으로 뭐야? 중국에 실제 있었던 의사입니다. 그지? 이 편작이라는 사람은 실제 중국의 의사거든요. 그지? 근데 이 편작을 통해서 뭐를? 명의 전체. 뛰어난 명의. 훌륭한 의사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치? 편작 한 명을 통해서 명의를, 그치? 훌륭한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이런 것이 대유법이다. 자, 마지막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은데, 뭐 그럴 법도 하지.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지? 어떤 속담이나 격언. 사실 속담이나 격언 자체가 벌써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풍요법이라고 합니다. 풍요법. 그지? 예를 들어보면
너 요번 달에 월급 얼만큼 받았니? 아, 말도 하지 마.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 이게 엄청나게 작다는 어떤 격언이잖아. 그지? 상투적인 말이거든요. 야, 조용히 해라.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단 말이야. 이건 뭐야? 말 조심해라 이런 뜻이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내가 엄청나게 월급을 정말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풍류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비유라는 이게 상위 개념이고 얘네들이 하위 갈래들이에요. 하위 갈래들. 알겠지? 그래서 직유나 은유나 의인법이나 화류법이나 대유법이나 풍류법이 있으면 다 뭐가 있는 거야? 비유법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의인법은 있지만 비유법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지. 그지? 이 6개를 판단해서 비유법을 적극 찾으면 됩니다. 그지? 가장 많은 것은 요 3개예요. 일반적인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직유, 은유, 의인법 요 3개가 제일 많죠. 드물어 얘네는. 활류, 대유, 풍류는 좀 드문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유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비유법은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했고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응?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진 않아요. 이미 설명이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 아깝게 수업 시간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상징. 칠판 필기할 거 하시고 상징을 읽습니다. 이건 필기할 시간을 좀 드립니다. 필기가 늦으신 분은 사진으로 찍어도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상징을 읽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시의 표현에서 상징 가겠습니다. 상징. 비유와 상징이 그렇게 많죠. 그지? 비유와 상징이 우리 시에 그렇게 많아요. 그럼 상징의 개념은 뭐냐? 대체 뭐를 상징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또 이걸 그리면 돼. 그럼 동그라미는 뭔가? 원관념. 세모는 보조관념.
원관념 뭔데? 아까 얘기했죠. 실제 의도, 주제. 시적 화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 주제를 원관념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상징은요, 이 원관념이 글쎄나 생략되어 있단 말이야. 없지 않고 생략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나 뭐 희망, 뭐 슬픔, 인간의 보통 시의 주제인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보조관념만 존재한다고요. 보조관념만 존재해서 아니 그럼 원관념 어떻게 하는데?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쵸? 아니 그러면 보조관념이 예를 들어서 봄이라고 쳐봐. 나의 젊은 시절은 한 번도 봄이 없었어. 항상 봄, 여름, 가을, 아니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봄이 온 적은 없어. 이제 언젠가는 봄이 오겠지. 나 열심히 살았으니까 언젠가는 봄이 올 거야. 나 기다려. 나 믿어 그 봄. 자, 이게 보조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관념이 암시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적 화자가 아픈 사람이야. 그러면 원관념은 뭐가 되는가 하면 원관념은 건강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가난하다. 그럼 원관념이 어떻게 돼? 돈이 되고. 그치? 수험생이다. 합격. 외롭다. 나 평생 혼자 살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보조관념은 한 개지만 원관념은 여러 가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관념이 여러 가지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왜냐면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관념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봄이 있잖아. 우리 수험생들은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긍정적 정서이다. 플러스를 암시한다. 플러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거죠. 상징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지? 봐봐요. 이젠 태양을 피하고 싶다. 항상 태양은 나에게 아픔만 줬다.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태양은 두렵다. 태양은 나쁘다. 그지? 태양을 피해서 내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태양이 싫다. 그럼 태양은 나쁜 거야, 이 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시를 지었지만 태양은 부정적인 것을 암시한다 이거야. 그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독재 정권 아래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치? 돈도 될 수 있고, 가진 자도 될 수 있고, 괴물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암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효를 통해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확인하는 게 바로 상징이다 이거지. 그래서 1대 다대형이다 여러분. 1대 다대형. 비유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비유는 1대 1이지만 상징은 1대 다대형이다. 그지? 단 이 비유하고 상징을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어. 알겠지? 하지만 비유와 상징은 둘 다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있기 때문에 칼로 물을 베는 것처럼 싹둑 잘라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교집합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겹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은 좀 모호하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상징.
그리고 상징의 종류가 있는데요. 상징의 종류가 있는데, 이건 참고로,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시험에 나와도 옛날 깐날에 나오고 최근에는 거의 없어. 근데 시험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니까, 이 상징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크게 세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지? 하나는 시인이 직접 만들어내는 시인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 그걸 개인적 상징이라고 해요. 시인은 개인이니까. 다른 말로 시인이 창조하니까 창조적 상징이라고 하죠. 어떤 게 있어? 방금 내가 만든 거, 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가 공유됨으로써, 그지? 천편일률적으로 관습과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느껴지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습적 상징이지. 이 말은 그나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관습적 상징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관습적 상징, 매화, 소나무, 십자가, 비둘기,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지조와 절개, 사랑과 헌신과 봉사, 평화의 상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까마귀 마이너스고 이런 게 관습적 상징이고요. 마지막 사람 한 명 그립니다. 사람을 그리셨죠? 그지?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느껴. 그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의 원초적인 거, 원초적인 상징이야. 원형적 상징. 사람이라면 원초적으로 이렇게 느껴. 원형적 상징. 이 개념은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7급이지만. 그래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원형적 상징이라는 것은 이 사람한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원형적 상징이야. 너 사람이냐? 그럼 사람으로 살려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 그 물이 원형적 상징으로 나왔어. 불, 이런 거. 강, 해, 달. 이렇게 사람이라면 돈이 없어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꼭 필요한 거.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이런 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그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 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이. 왜냐하면 물을 먹어야 살죠. 그러니까 생명력. 물로 뭐 해요, 맨날? 사람 물로 맨날 뭐 하죠? 이렇게 씻잖아. 그게 정화. 이런 플러스고, 이게 물 때문에 죽어,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을 뜻하기도 해. 그지? 헤어짐을 뜻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지? 자, 이 정도 하죠, 여러분. 자, 나머지는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상징들이 있다는 거 참고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참고 표시였어. 사실, 어떤 기본 수업에는 수업을 안 했어요, 이건. 안 나와서. 하지만, 이제부터 다 생각이야. 왜?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화까지 살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상징 이후부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실전 문법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 문장 성분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문장 성분. 문장 성분. 공부를 하세요. 앞으로 3분 후에 시작합니다. 3분 후에 시작할 거예요. 품사하고 성분을 쓰세요.
자, 10분 동안 합니다. 품사랑 성분을 다 적으시는 거야.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내년 4월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바로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지금 문장 성분을 설정할 때 가장 어렵고 정답이 되는 근거들을 밑줄과 기본형을 써놨어요.
자, 이제 합시다.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한 반 이상만 맞아도 대성공.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반 이상만 맞아도 대성공이에요. 품사는 핑크색, 성분은 연두색이요. 자, 먼저 품사를 하죠. 남자를 꾸며주죠. 활용하거나 격조사와 결합하지 못하죠. 관형사. 명사, 조사. 있다, 존재 유무는 형용사입니다. 현재형 만들어봐. 한 남자가 있는다. 안 되죠. 대명사, 조사. 체언조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체언조사 이렇게 할게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죠? 그러니까 부사. 사랑하는, 사랑하다의 관형사형이죠. 현재형 만들어봐요. 사랑한다. 동사죠. 자, 너, 대명사, 관형 격조사, 명사, 부사 격조사, 명사, 목적 격조사, 내밀다. 자, 니은다 해봐요. 다 자리에 니은다를 넣으면 리을이 탈락하면서 손을 내민다. 그지? 나를 보시 앞에서 리을 탈락 맞죠? 동사입니다. 꼭 닿다라는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 닿는다, 현재형. 되네? 동사, 명사, 조사. 대명사,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아끼는, 아낀다, 현재형 되죠. 현재형 니은다가 되니까 동사요. 대명사, 목적 격조사. 가진다, 현재형 되죠. 동사. 내가, 이게 나라는 뜻이야. 대명사, 조사. 내가 있는다 안 되죠. 안 되죠. 존재 유무니까 형용사요. 그지? 이제 성분 한번 해보자. 성분은 아까 그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공짜인데. 자, 관형사는 관형어입니다. 관형사의 역할밖에 못해요. 왜? 지가 격조사가 있어, 전성어미가 있어. 주격조사 주어입니다. 있어, 종결어미, 서술어죠. 목적격조사 목적어입니다요. 자, 부사는 부사어죠. 사랑한, 관형사형 전성어미. 전성어미니까 사랑한다 동사지만 성질이 바뀌어요. 그지? 뭘로? 관형어로요. 관형어로 바뀌어요. 자, 관형 격조사니까 관형어예요. 너의 곁에,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라고요.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예요. 내밀면 연결이죠. 서술어입니다. 종결형과 연결형은 서술어예요. 부사는 무조건 평생 부사죠. 부사어죠. 닿을, 관형사형어미예요. 이 녀석이 목적격 조사가 아니야. 어간에 붙었으니까 어미야. 목적격 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관형어예요. 조심해요. 을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목적 아니죠. 자,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예요.
보다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어예요, 얘는. 악기는 관형사형 전성음이 보이죠? 그치? 동사의 관형사형, 관형어예요.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고요. 관형사형 전성음이니까 관형어라고요. 오늘 배웠던 거 바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주어예요. 있어. 종결음이니까 서술어라고요. 반 이상 맞으면 성공이야. 아직 반복했을 틈도 없었을 텐데. 물론 처음 시작한 사람은 좀 더 힘들겠으나. 자, 또 품사 출발합니다. 품사. 관형사요. 여자 명사조사요. 대명사야. 그대 2인칭 대명사죠. 2인칭 대명사. 목적 격조사. 사랑한다 동사라고 했지 아까. 관형사, 명사, 보조사입니다. 대조의 의미. 이렇게 희가 붙었죠. 이런 게 전미사인데 희가 붙으면 부사입니다. 매일. 요 녀석은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데 이 녀석은 매일 따라다니며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명사고요. 격조사입니다. 부사격조사. 대명사고 목적격조사고요. 따라다닌다가 되죠. 현재형. 따라다녀라, 따라다닌다. 현재형이 되니까 동사입니다. 동사고요. 그 여자는 그 관형사, 명사, 보조사 했고 웃으며 동사죠 이거. 웃다니까 동사고 울다, 운다 역시 동사입니다. 웃는다, 운다 다 되죠. 동사예요. 그죠? 울고 있어. 자, 같이 이게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묶어서 한 번에 가. 울고 있어라. 그 울고 있어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동사입니다. 근데 보조용언이니까 보조동사가 되는 거야. 어렵죠 지금? 본용언과 보조용언이에요. 알겠지? 본동사하고 보조동사가 되는 거야. 얼마나 부사예요. 더 당연히 부사죠. 그지? 자, 너를, 너 대명사 목적격 조사. 이렇게는 이러하다, 이렇다, 이러하다가 줄여서 된 형용사죠. 형용사의 부사형입니다. 형용사가 개로 활용을 한 거죠. 이렇다가 이렇게 활용을 한 거야. 대명사고 목적격 조사고 동사라고 했죠. 대명사고 보조사고요. 지금은 얘는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습니다. 근데 도를 빼고 지금 옆에 있어, 지금 있어 이렇게 있어를 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사로 인정. 만약에 명사라면 지금이 그때이다. 왜 지금에야 말하느냐. 이렇게 격조사랑 결합을 했을 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어. 지금이 격조사랑 결합을 해야만 명사가 됩니다. 이렇게. 부사는 보조사랑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고 나서 지금 옆에 있어. 여기에 이가를 넣기는 좀 그렇죠. 그지? 어쨌든 뭐 하지만 부사로 처리하고 그 다음 명사 부사격 조사. 지금도 옆에 있는다. 옆에 있어라. 요거는 또 동사로 처리합니다. 옆에 있어라. 명사가 되니까. 옆에 있는다.
그 여자는 웁니다. 관형사고요. 명사, 보조사. 울다, 운다가 되죠. 동사입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 관형사니까 관형어예요. 주격조사니까 주어죠.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고요. 종결형이죠. 서술어입니다. 관형어, 은는 주어입니다. 열심히, 부사니까 부사어죠. 부사니까 부사어예요. 그림자처럼 역시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입니다. 목적격 조사 붙었으니까 목적어예요. 따라다니며 연결음이죠. 연결음이는 서술어입니다. 전성음이 아니니까요. 관형사는 관형어고요. 은는 붙으면 주어입니다. 연결음이니까 서술어예요. 울고 연결음이니까 서술어라고요. 그죠? 어라? 본용어인가 보조용어이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묶어서 서술어 한 개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게 서술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울고 있다가 본용어인가 보조용어이니까 이때는 서술어 한 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참고하십시오. 틀린 사람들은. 자, 부사니까 부사어예요. 부사니까 부사어라고요. 연두색. 목적격 조사니까 목적어예요. 전성음이 맞죠? 부사형 전성음이니까 부사어예요. 품사는 형용사지만 부사어라고요. 오늘 배운 건 부사절이죠. 그치? 그 다음 사랑하는 목적어고요. 사랑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으니까 관형어예요. 자, 나는 주어예요. 부사니까 부사어예요. 옆에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라고요. 그치? 종결음이니까 서술어예요. 이렇게 공식화해야 돼. 관형사니까 관형어라고요. 은는 붙으면 주어입니다. 99.9%. 옵니다. 그죠? 비읍니다는 종결형이에요. 서술어입니다. 그죠? 여러분, 절도 찾아볼게. 절. 전성음이만 찾아볼게요. 자, 노란색. 자, 관형절이야. 전성음이 보이죠? 관형절이에요. 보이죠? 관형절이라고. 동사이면서 관형어이면서 관형절. 시험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 세 개 중에. 가지다. 동사이면서 관형어이면서 관형절이죠. 전성어미가 있으니까. 여기 있네. 여기는 부사절이죠. 형용사이면서 부사어이면서 부사절이에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동사면서 관형어이면서 관형절이죠. 전성어미 있으니까요. 이제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수준이면 기출문제를 뛰어넘은 거야. 기출문제보다 더 어려워 지금. 왜냐면 대중가요니까. 이 노래를 알고 있다면 더더욱 오랫동안 기억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했고 여러분 시간 좀 많이 지났긴 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